자, 여러분 교재 349페이지입니다. 349페이지고요. 자, 근축허가의 제한입니다. 근축허가의 제한.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 그래서 필기를 참고하시면서 집중하셔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죠. 자, 근축허가 제한권. 자, 교재 보시면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가 되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는 일정한 경우 허가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죠. 모든 허가권자가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 제한이죠. 허가 제한. 그리고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 또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못하게 작공을 제한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한하게 되죠. 허가 제한도 할 수 있고, 착공을 못하게 작공 제한을 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데, 다음에 사유가 있을 때 하세요 라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 교재 보십시오.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죠. 두 개. 그 두 개를 꼭 외우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죠. 자, 첫 번째가 국토관리죠.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요. 그러면은 국토관리는 누구의 책무입니까? 중앙정부의 책무잖아요. 그래서 그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아니면은 주무부 장관이죠. 장관.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게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둘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돼. 주무부 장관의 요청. 예를 들면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도 있고, 환경부 장관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둘 중 한 개의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허가권자가 허가를 못하게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이미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을 못하게 착공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너무 쉽죠. 근데 왜 답을 못 찾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은 그 국토부 장관의 제한 사유하고요, 그 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제한 사유로 구별을 하지 않으니까 답을 틀리더라고. 그럼 다시 봐요. 두 번째,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제한구제 되죠. 그럼 물어봅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입니까? 기초입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광역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 그리고 전국의 도지사들은 누구를 제한하느냐면 모든 허가권자가 아니고요, 근처 허가권자 중에서 자기 아래에 기초자치단체장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 허가권자 중에서 특광도 아래에 기초자치단체장 누구죠? 예를 들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무엇을 제한합니까?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허가 제한, 착공 제한을 할 수 있게 돼요. 언제?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하라는 거죠. 국회에서 법률을 규정한 거예요. 자, 특광도의 제한 사유 되게 되죠? 이쪽 외우십시오. 지역계획이죠. 지역계획과 도시군계획입니다. 지역계획과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죠. 지역계획과 도시군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잠깐 보십시오.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외우는데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이제. 누구 건지를 잘 보시라고. 위에 누구는 누구 거? 국장. 밑에는 누구 거? 특광도.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틀리잖아.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서울특별시장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잖아.
국방부 장관, 주무부 장관의 요청은 누구의 제한 사유죠? 국장의 제한 사유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국어적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법적으로 틀린 거지. 아니,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는데 예언 적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틀리다고 하냐고. 국어적으로 맞는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과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누구를 제한합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못하게 제한하고 허가받은 구청을 착공을 못하게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또 시험 이렇게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X잖아. 도시군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제한 사유입니까? 특강도입니까? 특강도의 제한 사유라는 얘기죠. 이해가 됐죠, 이제 다음에 틀리면은 고발할 거야. 이때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제일 뒤에 봅니다. 그때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몇 년이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이 원칙인데 1회 한 차례 1회 1년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 제한은 연장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정한 사유에서는 최장 몇 년 동안 3년 범위 내에서 그죠? 건축허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함이 원칙인데 1회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되죠. 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350페이지 오십시오. 350페이지 오셔서 양과로 9번입니다. 가설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빨리 오셔야 되는데요. 자,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절차다. 원칙은 뭡니다? 원칙으로 뭐죠? 그렇죠. 허가죠.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절차는 원칙이 허가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공계획시설이나 도시공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회사,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권자로부터 가설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무엇을 받죠? 허가 동그라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절차도 원칙은 허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때 가설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이 박스에 나와 있어. 암기 퍼져서 꼭 외워야 되죠. 읽어드립니다.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이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4개. 1번부터 4번까지. 자, 1번부터 4번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설 건축은 허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같이 봅니다. 2번. 밑줄 그십시오. 4층 이상인 경우에 됩니까?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까?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니어야 가설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설 건축물이 건축법에서 허가되기 위해서는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니어야 허가 가능하니까 몇 층 이하여야 합니까? 3층 이하여야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허가 기준 첫 번째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닐 것. 그 말은 뭐죠? 3층 이하일 것. 그렇게 오도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3번 여러분들 3번에 자 3번에 점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그 점 4개를 꼭 외워야 돼요. 두 번째 가설 건축물의 허가 기준 철근 콘크리트 조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존치기간은 몇 년? 존치기간 3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 말을 바꾸게 되면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 이내. 그러니까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이 허가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3층 이하일 것. 존치기간은 몇 년? 3년 이내일 것. 그리고 이럽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성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여기까지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허가 기준. 첫 번째가 뭐죠?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닐 것. 철근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촌치기간은 몇 년? 3년 이내일 것. 전기, 수도 등 간성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절차는 원칙이 허가였습니다. 자, 예외 보세요. 351페이지죠. 오른쪽 제일 위에 예외. 밑줄 그십시오. 재해, 복구, 줄 것이고 기역. 흥행 밑줄 것이고 니연. 전람회 밑줄 것이고 티것.
공사용 가설 건축물 줄 것이고 리얼 그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얼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은 자, 세 번째 줄 끝에 줄 것죠. 세 번째 줄 끝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국장 즉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습니까? 가설 건축물 축조를 신고합니까? 신고 동그라미 신고한 후 착공해야 되죠. 그래서 재복구용 가설 건축물, 흥행용 가설 건축물, 전람회용 가설 건축물,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 대상입니까?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까?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은 원칙은 허가인데 재복구용이나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은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하고 가설 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신고 대상 가설 건축의 존치 기간도 몇 년 이내죠? 3년 이내로 함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전부 건축법상 가설 건축의 존치 기간 몇 년입니까? 3년 이내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4번. 자, 가설 건축의 존치 기간 연장입니다. 자, 기역, 니은 꼭 읽으셔야 돼요. 허가권자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에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줄 것죠.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등을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미리 알려주면은 그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가 해당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려면은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니은번 같이 봅니다. 니은번에 박선에 들어오세요. A. 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는 존치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고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은 존치기간 만료 며칠이죠?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자,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은 자, 특례가 좀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5번 읽어드립니다.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 건축물로서 자, 지금부터 줄것습니다. 자,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자, 건축주가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그 존치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만 하지 않으면 기존의 가설 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 연장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그 존치기간 연장할 때 따로 연장 허가를 신청하나 연장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요. 허가권자에게 존치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만 하지 않으면 기존의 가설 건축물과 동일하게 존치기간 연장이 있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특례가 인정되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가설 건축물의 건축 절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 봅니다. 352페이지 제일 위에 10번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필표하시고요.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필표하시고, 자, 제가 필기해뒀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보면서 설명 들으시면 되겠죠? 네, 필기해둔 거예요. 앞에 보시고. 자, 이번에는 공용 건축물입니다. 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이 공용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공용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기관의 장이 허가권자, 건축허가권자와 뭘 해야 되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놓으십시오. 공용 건축물의 건축 절차는 뭐죠? 협의라고 외우십시오.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가 원칙이죠. 그죠?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 건축법상 대수선 절차는 원칙이 뭐죠? 허가. 아니, 건축 행위. 지난주에 5개 있었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11일부터 계속 용어 정의했잖아. 신축. 그 다음에 대수선. 그리고 건축 행위가 5개가 있고 대수선 행위가 9개가 있고, 그리고 또 무슨 행위죠? 용도, 변경. 5, 6을 핵심은 용도, 변경 위주로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이쪽은 할 수 있도록 방향만 잡아 드린 거고, 그죠? 근데 건축 절차는 뭐죠?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모든 건축을 허가 받습니까? 일부 신고합니까? 일부 신고하면 건축할 수 있죠? 그 신고하면은 건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오늘 공부한 거잖아.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 도시적 밖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맞습니까? 근데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몇 층?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그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신고하면 되죠. 이렇게 배웠고, 대수선도 원칙은 허가, 특례로서 일부는 신고, 그렇게 되죠. 건축법상 용도 변경 절차는 몇 개가 있었죠? 3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은 허가를 받고,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은 신고하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배운 거죠. 자, 이렇게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고요. 국가 등이 공용 건축을 건축할 때, 공용 건축의 건축 절차는 뭐죠? 협의예요. 해당 기관의 장이 건축학권자와 공용 건축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교재 보세요. 건축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건축 허가 대상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돼요. 건축 신고 대상은 건축 신고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리고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이라면은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받은 것으로 의지되고요. 또 축조 신고 대상은 가설 건축이라면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것으로 의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용 건축물의 건축은 협의하면은 별도로 허가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 공용 건축물의 건축 절차는 협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 협의 한 방으로 모든 허가나 신고가 있은 것으로 간주돼 버리잖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밑에 우리 건축법상 건축공사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 끝나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축법 규정을 적용받아 안 받아? 안 받기 때문에 협의하는 공용 건축물은 건축공사 완료 후에 사용승인 후에 사용해야 됩니까? 사용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승인 받지 않고, 즉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적어놨습니다. 단 조심해야 돼. 협의하는 공용 건축물도 건축공사 끝났어. 건축공사 끝난 후 밑에 적어뒀죠. 건축공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건축공사가 끝났음을 허가권자에게 지체 없이 왜 되죠? 지체 없이 통보할 수 있습니까? 합니까? 하여야 한다. 이거 하나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고. 아니, 공용 건축물도 건축공사 끝나면은 지체 없이 건축공사 끝났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줘야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를 하게 되죠. 아이를 낳았으면 최소한 출생신고를 해줘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그죠? 일생이 관리되잖아, 공적으로.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협의형 공용건축은 사용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승인 전 사용할 수 있지만, 즉 준공사를 받지 않지만 공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통보해야 한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용건축물의 건축 절차였습니다.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뭐죠? 허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는 뭐죠? 승인. 공용 건축물의 건축 절차는 뭐죠? 협의. 그렇게 보면 되죠. 협의 한 방이면은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건축 신고한 것으로,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한 것으로 전부 의제 처리되니까.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공사 완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딱 한 번 들으면은 이해되는 거고, 문제풀이할 때 문제만 잘 풀어도 충분히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곳이잖아. 득점하기 좋죠, 나오면은.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자, 여러분 교재 352페이지 보면은 이제 건축 절차. 자, 오늘 제가 수업 시작할 때 건축법상 건축 절차를 적어볼 수 있을 겁니다. 교재 보니까 건축법상 건축 절차하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가 살짝 비교되어 있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그 건축 허가, 건축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한 거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러분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랬죠? 건축 설계. 누구나 설계할 수 있습니까? 건축사 설계 대상이 있습니까? 건축사 설계 대상은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쭉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을 받았어. 허가받은 건축물은 건축공사를 착수하려면 착수하기 전에 미리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합니다. 이것을 무슨 신고? 작공신고라고 하는 작공신고. 공사계획을 건축공사 착수 전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작공신고 대상을 여부해야 되거든. 이거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작공신고하고 시공, 공사에 들어갑니다. 시공, 건축공사, 시공에 들어가고 시공이 끝나면은 바로 입주합니까? 준공사 받습니까? 준공사를 받게 되는데 그 준공사를 무엇이라고 그래요? 사용승인이라고 건축부에서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 과정을 이제 352페이지 박산에 보면은 암기 플러스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와 비교해서 정리를 해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공부했냐면은 이 건축허가권자를 공부한 거죠.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맞죠?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교재를 만지면 안 돼. 이걸 얘기하면은 교재를 찾아보지 말고 머리로 찾아야 됩니다. 아셨죠? 교재 만지면은 그분에게 뛰어갈 거예요, 위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받아요? 안 돼. 그러면은 안 돼. 그러니까 건축허가권자 누구죠 하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니까.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그. 그렇게 좀 외우시고. 층소가 21층 이상이다.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누구로부터 허가받죠? 특별시랑 광역시장. 단 그 대형 건축물이 공장과 창고야. 특별시랑 광역시장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연습하시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 결정. 책 찾지 마세요. 사전 결정. 사전 결정이 뭐죠?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말하는 연습을 하시라니까.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전 결정이 뭐죠? 할 말이 없으니까 개요가 정의가 안 되는 거잖아.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 해당 대지에서 허가 여부를,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달라고 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잖아요. 누가 신청했죠? 신고 대상입니까? 허가 대상입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에게 신청하죠? 허가권자에게 신청했잖아. 그때 사전결정 신청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뭐죠? 건축위원회 심의사항하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 그리고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은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가 아니고 사전결정 통지로 의제된 대상이 4개죠. 개발인 허가, 농지주는 허가, 산지주는 허가, 그리고 하천 점용 허가.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까?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허가를 신청한다면은 해줄 수 있다고 알려준 거라고. 혼동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몇 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하죠? 2년. 오케이. 그 다음에 뭘 공부하냐면은 사전 승인. 교재 만지지 마세요. 사전 승인. 사전 승인 누가 신청해요? 누구에게 신청해요? 아까 허가권자가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그 중에서 시장, 군수가 건축을 할 때 누구로부터? 관할 도지사에게 허가 여부를 미리 승인받는 거였죠. 그러면은 그 허가권자 중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허가권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누구죠? 특시, 특도, 구청장. 그래서 구청장의 건축허가라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는 건축구상 사전 승인 제도가 적용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자연환경 수질 보호 단위를 외워야 된다 그랬거든.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 청소가 몇 층? 3층 이상이다.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00제곱 이상인 뭐죠?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외워야 된다고 이런 거. 안 외우다니 시험지에 받아놓고 하늘이 노래진다니까. 1년 동안 헛일이구나 해서 이런 거 다 철저히 외워야 돼요. 계속 반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시험 치는 그날까지. 누가 어렵지 않겠어. 다 어렵지 처음에는.
여러분 선배님들 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합격하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허가 거부. 아까 제가 단어 4개 정도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건축급성 건축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 나이트클럽 뭐죠?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아파트 옆에 있으면 돼? 안 되죠. 러브호텔이 학교 옆에 있으면 돼? 안 되죠. 그래서 위락시설, 숙박시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부족하면 건축허가 거부 대상이잖아요. 또 하나 단어 2개가 뭐죠? 방제지구. 또 하나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그죠?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이 필요하잖아요. 자연재해 위험 개선이 필요하잖아. 거기에 지하층 일부를 거실로 쓰거나 주거 용도로 쓰면 침수 피해를 당하게 되잖아. 알면서 건축을 합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급성 건축허가 거부대상 단어 이해했다면 단어 4개 외우면 되는 거죠. 위락시설, 숙박시설,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그러면 시험 이렇게 나오잖아. 관광숙박시설로서, 관광휴게시설로서, 숙박시설이 아니고 관광휴게시설로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부족하면 건축허가는 거부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관광휴게시설은 건축허가 거부 대상이 아니, 예를 들면 시험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족한 경우 나오면 답을 또 찍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위락시설, 숙박시설,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의 핵심 키워드 4개만 기억해도 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 흔들림이 없는 것을. 그 다음에 허가, 취소. 건축허가는 취소될 수 있죠? 일정한 소유소면 건축허가 취소될 수 있죠. 아까 건축허가 취소는 체크를 안 한 것 같네요. 그죠? 네, 다 암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자, 오세요. 자, 여러분 교재 349페이지 오죠? 349페이지. 단순 암기죠. 349페이지. 건축허가 취소 나와 있습니까? 건축급성 건축허가 취소는 기속 취소입니까? 임의 취소입니까? 기속 취소. 그럼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한다. 취소 사유 몇 개 있죠? 3개. 이거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급성 건축허가 받고 몇 년 동그라미 몇 년? 2년. 건축급성 건축허가 받고 2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봅니다.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동그라미 빨리 해요. 신설. 동그라미 빨리 하세요.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입니다.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몇 년? 허가받고 3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되는 거야.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렇게 오는 거야. 원칙은 허가받고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돼요.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내에 허가받고 3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위 착수기간 내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허가 취소될 수 있죠. 이건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요. 마지막을 좀 조심해야 돼. 3번 참 조심해야 돼. 줄 거 쉽죠. 경매 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손대죠.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거기서 거의 걸려들거든. 그러니까 경공매로 인해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바로 건축가 취소가 아니고요. 몇 개월 기다려줍니까? 6개월 기다려주고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그래도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취소 사유가 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낼 때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면 거의 또 90%가 거기서 손을 가버린 거야. 경공매로 외운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조심해야 돼. 건축주가 경공매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6개월을 기다려주고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은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는 단순 암기사항이고 3번이 아니면 틀릴 이유가 없죠. 3번에서 거의 당하게 되죠. 누가 이걸 외우지 않고 수업 들어가겠어.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볼까요? 건축급성 고기 드시고요.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배운 거죠. 교재는 만지면 안 되던데? 건축급성 가설, 건축의 건축 절차는 원칙은 뭐죠? 허가. 가성축물도 허가받는 게 원칙이죠. 그때 가성축이 허가될 수 있는 기준 몇 층 이상이 아닐 것? 4층 이상이 아닐 것? 무슨 구조가 아닐 것? 철근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존치가 몇 년? 3년 이내일 것. 그리고 전기등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로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가설건축은 허가가 된다고. 단 모든 가설건축의 건축을 허가받는 게 아니고요. 재복구용 가설건축을, 공사용 가설건축을, 흥행용 가설건축을, 전람용 가설건축은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습니까? 축조신고합니까? 축조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이 있다고. 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을 존치게 한다고. 원칙은 몇 년이죠? 3년 이내. 그래서 허가 대상이든 축조신고 대상이든 가설건축을 존치게 하면 전부 3년 이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존치가 만료 며칠 전까지 존치가 만료일을 미리 알립니까? 30일 전까지. 그러면은 30일쯤 지나면은 당신이 소유하는 가설건축의 존치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통지받았죠? 연장하고 싶어. 허가 대상 가설건축은 존치가 만료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하면 되고, 신고 대상은 며칠?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하면 돼. 단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은 존치기간 연장할 때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죠? 존치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지만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가설건축과 동일하게 존치기간 연장이 있은 것으로 특례가 인정되어 있지 뭐. 제 시간에 공부한 거 되게 정리 다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공용건축을 건축한 거고요. 공용건축을 건축은 허가받습니까? 협의합니까? 협의. 공용건축을 건축은 협의.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죠.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네, 집중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52페이지. 그러면 지금까지 봐요. 우리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한 거예요. 맞죠? 그럼 지금부터 뭘 하냐면은 허가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 도서를 첨부해야 되죠? 그때 건축사 설계 대상 이거야 되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 대상 암기할 주도를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용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절차와 관련된 제도를 모두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교재 352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봅니다. 자, 건축사 설계 대상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자, 동그라미 1번도 줄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을 줄 거예요. 그리고 2번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을 줄 거예요. 그리고 줄 것죠. 주택법상 리모델링하는 건축물까지 줄 거면 되죠. 이 세 개가 뭐죠? 건축사 설계 대상입니다. 같이 볼까요? 저 좀 보십시오.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사가 설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같이 집중. 자, 건축사로부터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 1번이 뭐죠?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은 누가 설계해야 되죠? 건축사가 설계해야 돼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두 번째, 건축신고. 건축신고해야 될 건축물도 누가 설계하죠? 건축사.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은 그 리모델링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잠깐, 건축법에서 집을 지었어. 주택법에서 집을 지었어. 건축법상 집을 다 지으면은 준공사를 뭘 받죠? 사용승이잖아. 주택법에서 집을 다 지었어. 무엇을 받죠? 준공사? 사용검사를 받게 되잖아. 그러면은 건축법에서 집 지으면 사용승인은 입주해요. 주택법에서 집을 지으면은 사용검사 후에 입주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아파트 입주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30세대 이상이었어. 그러면 주택법상 합격 승인받고 사용검사 받고 입주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29세대 이하야. 30대 미만이라고. 그러면 건축허가 받고 입주해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사용승인 받거나 사용승인 받거나 사용검사 받고 입주해서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네, 그 건물이 사용승인 받고 사용검사 받고, 네, 10년 지났어. 10년 지나면은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뭐 할 수 있죠? 리모델링 할 수 있고, 15년 지나면은 정축 리모델링 가능해요. 그러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고 주택법상 사용검사 받고 입주 후 10년 지나면은 대수선 리모델링, 15년 경과면은 정축 리모델링 할 다음 주에. 그때 리모델링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 절차가 규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동네가 재개발될 수도 있고 여러분 아파트가 재건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는 무슨 법에 이루어집니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도시 및 중앙경 정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30% 30대 미만이면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짓고 30% 30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개설을 받고 집을 짓고 입주 제일 먼저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무슨 법에 의해서 도시 및 중앙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 그때 주택법에 의해서 여러분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그때 리모델링 설계는 누구나 설계할 수 있습니까? 건축법상 건축사만 할 수 있습니까? 건축사만 리모델링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이제 건축 과정이 전체가 좀 보이잖아. 그러니까 최근 이제 공법을 한 4개월, 6개월 정도는 공부하셔야 이렇게 전체가 좀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얼마나 어려운데.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죠? 그거 구별하는 것도 몇 개월 걸려 봤죠? 처음에는 2달 동안은 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정상이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서서히 이제 귀도 열리고 이해력도 깊어지고 알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런 거죠. 자, 건축사 설계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352페이지 제일 밑에 봐요. 제일 밑에. 다만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건축사 설계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353페이지 제일 위에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몇 개 있죠? 3개가 있지, 3개. 기억과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자, 여기요. 건축 신고 대상은 건축사 설계하는 거 맞죠? 근데, 교재 보십시오. 건축 신고 대상인데, 다음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죠. 교재 기억본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는 건축사 설계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 다음에 낯설지 않을 건데 연면적이 얼마죠?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연면적이 200제곱 미만이고 몇 층? 3층. 3층 미만이잖아요.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 대수선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 2개만 외우시면 되잖아.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설계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고 대상이지만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몇 개? 2개. 방금 체크해드린 기억과 이연을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착공신고입니다. 착공신고. 착공신고 대상을 암기하셔야 되죠. 건축법상 착공신고 대상이에요. 자, 교재 보시고 암기합니다. 자, 건축법에 의해서 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 미리 공사계획을 신고합니다. 즉, 착공신고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은 건축물 하나 외웠죠? 다음 2번째 건축법상 건축신고 건축신고한 건축물도 네, 착공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건축을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돼요.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되죠. 여기까지가 착공신고 대상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고요. 착공신고한 건물은 무엇이 되죠? 그 밑에 보십시오. 곧 나중에 건축공사 완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축부에 의해서 착공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은 건축공사 완료 뭘 받아야 됩니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이 허용되는 거죠. 근데 그 착공신고 대상에 무엇이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축조 신고 대상,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은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가설 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축조 신고한 가설인출은 착공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축공사 완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법상 의무가 있어 없으니까 사용 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시험이 이렇게 나오겠죠. 잠깐만요. 단순히 여러분에게 착공신고를 암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은 안 나와요. 그렇게 단순 암기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험 나오죠. 여기 보고 대답하십시오. 축조 신고한 가설인축물, 축조한 신고한 가설인축물은 건축공사 완료,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사용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잖아. 축조 신고하는 가설인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법상 의무가 없으니까 사용 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교재 353페이지 자, 양괄호 3번입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이 나와 있고요. 잠깐만요. 우리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인문과정부터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잠깐 봐줄까요? 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공사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건축공사는 준공사를 무엇으로 부르죠? 금방 했잖아. 사용 승인이라 그래. 사용 승인. 그리고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네. 주택법에서는 준공사를 무엇이라고 하죠? 사용금사, 사용금사라고 하는 거죠. 그때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누가 신청하죠? 건축주. 건축주가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그럼 여기다가 건축관계자는 쓰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건축관계자면 누구죠?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전부 포함되거든. 그 건축관계자는 누구나 건축공사 완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잖아. 누구만? 건축주만. 여기다가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쓰면 다 틀리는 거잖아. 건축관계자 써도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처리기간 며칠이었죠? 7일. 그러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 신청했으면 며칠 내에 검사해야 되죠? 7일 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교부하게 됩니다. 설명 다 했고요. 다음 주에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누가 신청하죠? 사업주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주가 주택법에 가면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사업주체로 바뀌는 거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은 주택건설사업가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누구에게 사용검사를 받죠? 이 부분을 대답하셔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지금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을 기억하신 분은 너무 좋아요. 기억 못하신 분은 지금 하면 되죠. 아직 시험 칠 년 많이 남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 됩니다.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 주택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특시, 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을 주택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표현합니다. 법으로 약속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택법상 사용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이죠? 15일.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7일. 그렇게 되는 거죠. 교재 같이 볼까요? 353페이지. 자, 양가로 3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용승인 대상. 자, 건축주가 줄 것이고요. 건축주가 다섯 번째 줄 것이죠.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밑에 볼까요? 암기 받아서. 자, 사용승인 대상은 착공신고 대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를 해야 할 법상 의무가 있다면 건축공사 완료 뭘 받아야 되죠?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축조 신고 대상 가설인출은 착공신고를 해야 할 법상 의무가 없죠? 그래서 사용승인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아까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밑에 2번 읽어드립니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7일 동그라미 7일 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교부하게 됩니다. 넘어갔습니다.
자, 암기 플러스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암기 플러스에 보시면은 사용 승인의 효과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건축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건축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이게 원칙이죠. 여러분, 착공 신고한 건축물은 사용 승인 전 사용의 원칙입니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의 원칙입니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즉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건축법상 몇 가지가 있죠? 4가지는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건축법상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사용 승인 신청받고 7일 내에 사용소에서 교부가 없으면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사용소에서 교부가 없거나, 아니면은 요건을 갖춰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 승인 전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잖아. 협의한 공용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기 때문에 협의한 공용건축물은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축조 신고 대상 가상건축물은 착공 신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사용 승인 후입니까? 사용 승인 전입니까?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제3절부터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진행합니다.